수양대군의 군대가 몰려올 거야. 이 궁궐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양대군 삼촌이 나를 몰아내기 위한 반란일세 죽길 각오하게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왕이 된 어린 조카를 무참히 죽이고 그를 지키려던 충신들마저 피 흘리게 만든 자, 이 과연 그를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은 영웅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에 눈이 멀어 반역을 꾀한 역적이라 단정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충성, 그리고 배신이 얽히고 설킨 잔혹한 기록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조선의 미래를 뒤흔들었는지 그 숨막히는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선 왕조는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 아래 찬란한 황금기를 누렸지만 그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0년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세종대왕이 승하하시자 조선은 갑작스러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뒤를 이은 문종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병약하여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왕좌에는 불과 12살의 어린 단종이 오르게 됩니다. 용상에 앉은 단종의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 속 위태로운 작은 배와 같았죠. 아직 어린 나이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그의 어깨는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황보인, 그리고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었죠. 특히 김종서는 북방에서 육진을 개척하며 여진족을 호령하던 그야말로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나라를 지키던 강직함은 이제 어린 왕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린 단종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더불어 왕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조정 대신들은 어린 왕의 뒤에서 권력을 대행하며 불안정한 정세를 다잡으려 고군분투했죠. 왕권이 약화되고 대신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상황은 조선 초기의 왕권 공백기와 맞물려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은밀하게 야망의 그림자를 키워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학문은 물론 무예까지 겸비한 출중한 인물이었죠. 그는 형인 문종이 일찍 승하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다는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왕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명회, 권람 등 뛰어난 책사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깔린 어느 밀실에서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은 은밀히 모여 미래의 권력을 도모하는 계략을 논했겠죠. 겉으로는 조카를 보필하는 충실한 숙부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노신들을 견제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치밀한 권력 투쟁이 구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마주한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시선은 마치 불꽃이 튀는 듯 날카로웠을 겁니다. 이제 조선의 궁궐은 두 거대한 세력의 충돌을 예고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두 세력의 기나긴 줄다리기는 마침내 한쪽이 모든 것을 걸고 판을 뒤엎기로 결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이었죠. 수양대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빌미로 김종서 일파가 권력을 전횡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는 김종서 일당이 국가를 어지럽히고 왕권을 농락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죠. 매서운 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책사들과 함께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한밤중 도성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과 굳게 담은 병사들의 입술은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섬뜩한 긴장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칼끝이 향한 곳은 영의정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명재상이자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던 충신의 상징이었던 김종서였지만 그날 밤 그의 집은 피로 물든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병사들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김종서는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자객들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무참히 살해당하며 김종서 가문은 한순간에 멸문지화를 당하는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핏빛으로 얼룩진 김종서의 집은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에 퍼져나갔고 잠자던 한양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뿐 아니라 좌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국관 등 김종서 일파로 분류되었던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차례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 또한 예외 없이 병사들의 습격을 받았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칼날에 목숨을 잃거나 붙잡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궁궐 안에서도 피해 숙청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저항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비명과 병사들의 난입으로 궁궐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은 바로 어린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이 모든 사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숙부가 이끄는 병사들이 자신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궁궐을 피로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어린 왕의 마음은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권력을 빼앗긴 허수아비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나라를 이끌던 핵심 대신들이 모두 제거되고 그들의 일파는 무자비하게 숙청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순식간에 수양대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세가 되었고 어린 단종은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처럼 충격적이고 잔혹했던 계유정난은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그 밤의 기억은 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들 비극의 씨앗을 뿌린 순간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은 어린 단종에게 더욱 차가운 감옥이 되고 말았죠. 숙부 수양대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이름뿐인 왕이었던 단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린 단종은 왕좌에서 밀려나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쓸쓸히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외딴 곳으로 쫓겨나는 모습은 참으로 비통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이른바 사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이었죠. 그들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역모로 규정하고 어린 단종을 다시 보위에 올리기 위해 은밀히 거사를 계획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수양대군을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던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대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이들의 치밀했던 복위 계획은 거사 직전 발각되고 맙니다. 역모의 죄명으로 잡혀온 사육신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어린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성삼문은 김금을 섬기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외치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결국 이들은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피는 조선의 땅을 붉게 물들였고 충절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비극의 역사를 새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며 슬퍼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수양대군의 친아우였던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거창에서 단종의 복위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 또한 수양대군의 귀에 들어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어린 단종에게도 결국 잔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의 좁은 공간에 갇혀 어린 나이에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는 결국 세조가 된 수양대군에 의해 사사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어린 조카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잔혹한 결정이었죠. 단종은 쓸쓸히 사약을 마시고 짧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수양대군에게는 권력의 완성을 의미했지만 조선의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던 충신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그 피 위에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세워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천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최악의 학살이었을까요? 충성과 반역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어떻게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충성과 명분,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충성과 명분,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궁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죠.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백성의 안위를 살피던 어린 왕은 이제 초라한 행색으로 정처 없는 길을 걷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 길 위에서 그가 느꼈을 비통함과 절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아마도 천근만근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단종을 향한 충성심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일부 신하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이들은 폐위된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은밀한 계획을 추진했죠.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거사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고 맙니다. 역모의 죄명 아래 이들은 체포되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과 함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몸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린 단종을 향한 굳건한 충성심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차가운 궁궐 담장을 넘어온 백성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권력의 무자비함을 고스란히 전했을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왕실의 혈육마저도 권력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이 계속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충신들이 반역이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처형당하며 조선의 들판과 궁궐은 피로 흥건히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피는 마치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넘쳤고 그 위에 세조의 새로운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세조는 이 모든 피의 대가를 치르며 진정으로 평안하고 정당한 왕위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뇌와 회한, 그리고 어쩌면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배지에서 외롭게 지내던 단종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이 당도합니다.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복위 시도가 있을 것을 우려했고 결국 그에게 사사, 즉 죽음을 명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내몰린 단종의 삶은 너무나도 비통한 숙명이었죠.
한떨기꽃처럼 짧았던 그의 생은 영월의 차가운 강물 속으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려던 충신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그 피 위에 새로운 왕조의 기틀이 세워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당한 천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최악의 학살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충성과 반역의 모호한 경계,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단종과 수양대군의 비극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어떻게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이죠. 우리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충성과 명분,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 그림자를 엿보게 하죠. 탐욕과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며 잊혀진 진실들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